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진달래, 개나리, 나팔꽃 등은 어린 시절 가장 처음 듣게 되는 꽃들의 이름입니다. 제각기 화학적인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은 나팔꽃입니다. 고대부터 유용하게 사용되어 온 나팔꽃의 특성과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나팔꽃의 독특한 성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일 뿐 섣부른 행동은 삼가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고작 꽃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가 싶으실 수 있지만 나팔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식물입니다. 단순히 모양 때문에 나팔꽃이라 부르지만 나팔꽃 역시 다양한 종과 학명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맥꽃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사진에 보이는 꽃은 헤븐리 블루라 불립니다. 학명은 이포모에아 트리칼라이며 벌레를 닮은 모양에서 유래하며 줄기가 벌레가 꿈틀대듯 덩굴을 형성하며 기어오르는 습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트리칼라는 이름 그대로 세 가지 색을 갖는다는 뜻이며 헤븐리 블루가 보이는 푸른색의 꽃잎 가장자리, 중심부에 하얀색 별 모양 패턴, 그리고 안쪽에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헤븐리 블루는 발달 과정에서 보라색으로부터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안토시아닌 색소에 의해 만들어진 색상이며 pH에 따라 색이 바뀌는 지시약 물질이기도 하듯이 발달 과정에서 식물 세포의 소포 pH가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색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꽃보다 유용한 쓰임새는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폭타폭이라는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과거 마야에서 성행했던 운동이자 종교 의식으로 이루어졌던 행사인데 구기 종목의 일종입니다. 이 외에도 마야 지역에서는 다양한 구기 종목이 발생했었는데 특히 올멕에서 기원전 1700년부터 구기 종목이 성행합니다. 마야 문명의 유적지로 유명한 치첸이차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인 쿠쿨칸 사원에도 볼파크가 건설되어 있을 정도죠. 중요한 것은 어떤 공으로 운동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돌을 깎아 만든 공이나 목재공은 탄력이 없고 다루기도 어려운 만큼 제대로 된 경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공을 만드는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나팔꽃 뿌리였습니다. 당시 볼게임에서 사용된 공은 고무로 이루어졌으며 고무나무에서 추출된 수액만으로 만든다면 고무는 너무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워져 부적합하겠죠. 이 고무공은 단순한 경기만이 아닌 종교 의식에도 사용되었다 소개한 것처럼 15세기 후반 보르자 사본에서 발췌한 세부 묘사를 보면 아즈텍의 불의 신이었던 시우테쿠틀리가 신전에 캐찰 깃털이 담긴 고무공을 곡물로 바치는 장면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고무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이자 공정을 가황이라 부릅니다. 고무의 기본 구조인 아이소프렌 사슬들이 황과의 반응을 통해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는 가교화가 발생하고 고무의 물성이 개선되는 과정입니다. 현재도 고무 생산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고무의 재활용을 위해 역가황 촉매까지 계속해서 연구되는 등 황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고대 고무의 가황에 사용된 물질이 바로 나팔꽃 뿌리입니다. 나팔꽃 뿌리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이 유독 풍부합니다. 구조적으로 황이 포함된 당 성분의 물질인데 나팔꽃 뿌리의 외층에 많이 분포하며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피토케미컬 물질입니다. 나팔꽃 자체가 유독 이 물질을 많이 만든다기보단 미생물과의 공생을 통해 얻어 농축할 수 있는 식물인 것이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고추냉이와 양배추, 겨자에도 다량 존재하며 십자화과 채소의 독특한 쓴맛 혹은 매운맛의 근원입니다. 나팔꽃 뿌리를 사용하고 씹어 먹어봤다면 자연스레 줄기나 잎, 씨앗 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먹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당시 당연했겠죠. 나팔꽃은 맥각과 같은 강력한 향정신성 화합물을 축적한 효과가 있어 신의 식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마야 문명의 그림이나 벽화에도 나팔꽃이 등장합니다. 나팔꽃을 이용해 환각을 보며 독사와 뱀의 형상을 그려내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홀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괴롭히고 미치게 하고 사로잡히게 한다는 이 식물을 올로리우키라 불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 물질의 정체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지가 되겠죠. 나팔꽃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들은 특별한 향정신성 물질을 대부분 농축시켜 보유합니다. 화학 분석 결과 리세르그산 아마이드, 줄여서 LSA라 부르는 화학 물질인데 이름과 구조로부터 유사한 다른 유명한 향정신성 물질이 연상되죠. 바로 LSD입니다. LSD는 현대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이며 투여시 혀와 같은 점막 표면을 통해서도 간단히 흡수되어
30에서 60분 내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극소량으로도 환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1회 사용량이 단 100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고 빠른 용법과 달리 환각 효과는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며 8에서 12시간가량 지속됩니다. 다른 약물과 달리 환각에 특화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환각 효과를 유발하는 LSD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이 약 100마이크로그램이지만 나팔꽃의 풍부한, 특히 씨앗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LSA는 10배에서 40배 더 약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환각 효과를 위해서는 대략 1에서 4mg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팔꽃 씨앗 250개를 섭취하면 약 6mg의 LSA를 섭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최소 기준으로 잡는다면 약 42개의 나팔꽃 씨앗을 먹으면 이론상 LSD와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유사한 하와이 베이빌 우드로즈라는 식물의 씨앗은 더욱 많은 양의 LSA와 유사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 5개에서 10개의 섭취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팔꽃 씨앗이 향정신성 물질로도 사용되어 왔는데 LSD보다 위험한 이유는 단일 성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성 후 정제된 화학 물질은 단일 성분이기에 효과를 얻거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양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팔꽃은 생명체인 만큼 다양한 유사 구조 화합물들을 보유합니다. LSA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에르진인데 이 외에도 에르고메트린, 페니클라빈, 카노클라빈, LSH 리세르골, 몰리클라빈, 세토클라빈을 비롯해 유사한 고리구조 화합물이 혼합되어 있어 나팔꽃 씨앗 하나당 정확한 성분과 조성을 규정하기 어려워 오남용에 노출되기 쉽죠. LSA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던 최초 인물은 비타민 B12의 화학 합성으로 전합성 분야를 개척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전설적인 유기화학자 로버트 번스 우드워드였습니다. 우드워드는 14단계를 거쳐 LSA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며 LSA의 화학 합성은 계속해서 발전해 최근에는 6단계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생물체로부터 충분한 양을 추출 및 분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저렴한 경우도 많죠. 이쯤 오면 LSA로 그냥 LSD를 만들면 간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구조만 봐도 혹하게 됩니다. 나팔꽃에서 추출되는 LSA의 아마이드 구조에서 질소에 연결된 2개의 수소 원자만 에틸 작용기로 바꿔 연결한다면 바로 LSD가 완성되니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아마이드 결합으로부터 임의로 질소 수소 결합만을 선택적으로 떼어내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에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선택지는 아마이드가 가수분해를 통해 깨뜨릴 수 있는 작용기라는 사실에 착안해 가수분해시켜 카복실산 형태로 말단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후 다시금 다이에틸아민 조각과 아마이드와 반응을 진행시키면 LSD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나일론과 같은 고분자 물질을 만들 때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아마이드와 반응인 만큼 이론상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가수분해 역시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이나 염기 물질을 촉매로 사용해 가열하면 두 경우 모두 아마이드가 카복실산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기화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오히려 나팔꽃의 다양한 에르진 유도체로부터 LSA만을 분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작업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나팔꽃으로 LSD를 만들 수 있다면 생산성이 얼마나 될까요? 화학 반응은 언제나 손실과 부산물이 발생하지만 아주 간단히 반응이 모두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본다면 나팔꽃 씨앗에 함유된 LSA의 양은 헤븐리 블루의 경우 한 개 씨앗에 약 36mg, 우리에게 친숙한 일반적인 나팔꽃 씨앗 한 개에는 약 25.56mg이 함유됩니다. 나팔꽃 씨앗은 간단히 구매가 가능한데 보통 1kg 단위로 구매할 시 약 5만 원에 거래됩니다. 1kg의 나팔꽃 씨앗에 함유된 LSA를 최대한 추출한다고 할 때 평균적인 양으로 보고된 바 6g이 얻어집니다. 이를 화학 반응시켜 LSD를 만든다면 LSD의 가격을 정확히 논하기 어렵고 대량 거래 시 애누리가 포함되겠지만 복용량 단위로 종이 조각 한 장에 포함된 100마이크로그램의 LSD가 5에서 20달러에 거래되는 것을 볼 때 6g이라면 약 6만 회분에 해당해 하나로 8.2억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도대체 왜 브레이킹 배드에서 월터 화이트가 그 고생을 하며 메스암페타민을 만들었을까? 나팔꽃을 기르거나 씨앗을 사서 LSD를 만들어 팔면 더 쉽게 돈을 벌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LSD를 비롯한 향정신성 물질의 화학 구조를 제어해 환각 작용은 없애고 뇌기능 개선과 신경세포 가소를 위한 의약품들이 개발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대로 의약품의 화학 분해로 LSD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로모크립틴은 에르골린 유도체이자 도파민 작용제로 뇌하수체 종양, 파킨슨병, 고프로락틴 혈증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사용됩니다. 브로민을 떼어낸다거나 하는 부분은 고민해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LSD보다 의약품이 더 비싸다는 문제만 제외한단 말이죠. 결론입니다. 흔하고 아름다운 식물인 나팔꽃은 과거부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인류 최초의 고무 생산에서 가황 공정을 위해 나팔꽃 뿌리를 지디긴 즙이 활용되었으며 나팔꽃 씨앗은 환각을 통한 종교의식 등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나팔꽃 씨앗에는 LSA라는 향정신 분자가 농축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간단한 화학 반응으로 LSD를 만드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약성 물질은 여러분과 가족을 병들게 하니 과학적 사실로 참고로만 알아둡시다.